자, 현재 아버지와 용규의 나이 합은 53살이고, 자,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용규의 나이의 3배 이상이 된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최소 몇 살인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를 X라고 했습니다. X. 자, 그런데 자, 현재 아버지와 용규의 나이 합은 53살이니까요. 현재 아버지가 X면 현재 용규입니다. 용규의 나이는 53에서 X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되고, 자, 10년 후에 보겠습니다. 10년 후.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나이. 아버지 나이는 10년이 지나니까 10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자, 이 나이가, 자, 용규의 나이의 3배 이상. 10년 후에 용규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용규의 나이도 10을 더해줘요. 10을 더해주면 63 마이너스 X. 이거의 3배 이상. 이렇게입니다. 자, 부등식 세웠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플러스 X. 자, 이거 곱해보면은 339에 36, 18이니까 189가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마이너스 3X로 넘겨서 더해주면 이게 4X가 되고요. 10 넘겨서 빼주면 179가 됩니다. 자, X는, 자, 이 값을 4로 나누면 되겠죠. 4로 나눠보면 4, 4, 16. 1, 9니까 또 4, 4, 16. 3이니까 4, 7은 28. 이렇게 해서 44.7 땡땡땡땡 이렇게 돼요. 그럼 최소 나이는 요거 만족하는 최소는 45. 그래서 답은 자, 45세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의 소금물 600g이 있다. 몇 g 이상의 물을 증발시켜야 30% 이상의 소금물이 되는지 구하시오. 자, 현재 25%. 자, 이거의 소금물 600g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물을 증발시킨 거예요. 빼기 물만 날아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30% 이상. 자, 농도가 30% 이상 이렇게 돼요. 일단 맨 처음 상태에서의 소금의 양을 구합니다.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해서 600 곱하기 100분의 25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공 두 개씩 이렇게 약분되고 6 곱하기 25 해주면 150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50g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입니다. 소금물이요 600이었는데 물, 자 xg만큼 증발시켰다고 볼게요. 600 마이너스 x분의 소금의 양은 맨 처음 있던 150이 변하지 않습니다. 물만 증발시킨 거기 때문에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입니다. 150. 자, 이 값이 농도가 30% 이상 100분의 30, 이거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풀어보면요. 공 하나씩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양변도 3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50.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 이 분모들 곱할게요. 이렇게 곱해주면서 500. 이렇게 곱해주면서 600 마이너스 x. x를 넘어가고 500 넘어가면 x는 10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답은 소금물, 자, 물, 자, 100g 이 값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0원짜리 C쿠키와 $600원짜리 H젤리를 섞어서 10개를 사고 전체 가격이 7,000원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다. C쿠키를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구하시오. C쿠키를요, X개를 산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섞어서 10개를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H쿠키, H젤리네. H젤리는 10-X개를 살 수 있겠죠. 식을 써보면, 자, 900원짜리 C쿠키를 X개 삽니다. 그럼 900X.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600원짜리 10-X개 사니까 600 곱하기
10-x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 감액이 7,000원 이하입니다. 7,000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부등식을 풀어보면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00x입니다. 여기서 빼주면은 300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거는 6,000이 되겠죠. 6,000. 여기는 7,000. 6,000 넘겨서 빼주면 1,000 이렇게 되고요. 300으로 나눠보면 x는 300분의 1000이니까 3분의 10 이렇게 돼서 3. 땡땡땡땡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는 3까지 최대 3개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빵집의 빵은 한 개당 3,000원이고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한 빵에 대하여 한 개당 2,500원이라고 한다. 빵이 한 개당 평균 가격이 2,800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빵을 몇 개 이상 사야 하는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죠. 자, 빵을요, X개를 구매한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20개보다는 당연히 많이 사야 되겠죠. 그래서 20개보다 크다고 할 때 가격을 구해보면 일단 20개까지는 3,000원짜리 20개 사는 거니까 곱하면은 6만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 2,500원인데 X개를 샀는데 20개 이제 넘어가는 거는 20-X개만큼은 넘어가겠죠. X에서 20개 뺀 거, 요 개수만큼은 2,500원에 삽니다. 2,500원. 이렇게 해서 평균 가격,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 X개로 나눈 겁니다. 평균이 2,800원 이하. 이렇게. 자,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X 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전개를 시켜보면, 자, 이거 먼저 이렇게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일단 공을 2개씩 지우겠습니다. 양변에 100으로 나누면 공 2개씩 사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진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곱해 보면 25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에 25 곱하기 20 해주면 500 되겠네요. 500, 그 다음에 더하기 600. 28x 이렇게 되고요. 25x를 넘깁니다. 넘기면 빼주면 3x. 그 다음에 이거는 100. 그래서 3으로 나누면은 3분의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 값이 3분의 100이 33.3333 이렇게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4. 그래서 34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달 전화요금 체계가 다음 표와 같은 두 이동통신회사가 있다. 자, A통신회사는요, 기본요금 2,000원에 한 통화당 40원, B통신회사는 기본요금이 5,000원에 한 통화당 20원. B통신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자, 이것이 유리하려면 한 달에 최소 몇 통화를 해야 하는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한 달에 하는 거를 X통화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통신회사의 가격은요, 일단 이 기본요금 2,000원에 더하기, 그 다음에 40원 곱하기 X가 되겠죠. 40X. B통신회사는요, 기본요금이 5,000원이고요. 여기에, 자, 20X. 이렇게. 자, B통신회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가격이 싸야 되겠죠. 가격이 싸다는 것은 이 가격이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구해보면, 20x를 넘겨서 빼주면은,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은 20x가 되고요. 2,000원 넘겨서 빼주면 3,0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 20으로 나누면 되겠죠. 공 하나 지워지고 2로 나누면 150. 그래서 자, 몇 통화 이상은 150. 자, 150 이상이니까 150 커야 되니까 151통화 이상. 그래서 답은 15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높이가 9cm인 원기둥의 부피가 324파이 세제곱cm 이하일 때 원기둥의 밑면의 넓이가 최대 몇 제곱cm이고 그때의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자, 원기둥입니다. 이렇게. 자, 원기둥이 자, 이렇게 있는데요. 높이가 9cm. 자, 9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피가 324파이래요.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가 최대. 자, 밑면의 넓이니까 이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을 제가 x라고 두겠습니다. x라고 두면은, 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밑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파이에 여기 x제곱 곱하기 높이가 9. 자, 근데 부피가 324파이 이하입니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고 324파이 이렇게 돼요. 자, 풀어보면 파이 양변 나누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9로 나눠보면 9, 3, 27 이렇게 되면 54니까 6, 9, 54. 그래서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36. 자, x제곱이 3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x가 자 6보다 66, 36,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양수입니다. 양수만 보면 x는 6보다 작거나 같고요. 네, 밑면의 넓이가 최대. 자, 밑면의 넓이는 아까 파이 곱하기 x제곱 그리고 66, 36에 파이를 붙인 36파이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이게 최대 넓이가 되고요. 그때의 반지름 길이는 6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반 학생 30명이 평균 발 크기가 250mm이고 옆반 평균 발 크기는 255mm라고 한다. 우리 반과 옆반 발 크기의 평균이 253mm 이하라고 할 때 옆반의 학생 수는 최대 몇 명인지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죠. 자, 옆반의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할 건데요. 자, 우리 반 학생은 30명이고요. 평균이 250이니까 우리 반 학생들의 평균, 그러니까 전체 발 크기의 합은 30 곱하기 250 해주면 돼요. 30명 곱하기 250 이렇게 되고, 자, 옆반은요. 평균이 255. 자, x명이니까 두 개 곱해주면 됩니다. 55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전체 학생 수는 우리 반 30과 옆반 x 30 플러스 x로 나눈 게 전체의 평균인데 이 평균이 253 이하 작거나 같다. 25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에 30 플러스 x를 곱하면 사라지고 여기에 30 플러스 x 이렇게 곱해질 거고요. 이거 전개시켜보면 자, 이렇게 곱하면 0 하나 있고 3, 3, 9, 3, 5, 15, 2, 3, 6이니까 759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253x가 됩니다. 자, 253x를 넘겨서 255x에서 빼주면 2x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 보면요. 00에 3, 5, 15에 그 다음 2, 3, 6이니까 700, 아니 7500. 7500은 일로 넘겨서 여기서 빼줘요. 7500 빼주면 90. 이렇게 되고 양변 2로 나누면 45 이렇게 됩니다. 최대 45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수를 4배하여 5를 더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어떤 수에 5를 더한 후 3배를 했더니 원래 구하라는 답보다 6 이상 커졌다. 이때 어떤 수로 알맞은 것. 자, 어떤 수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수 x에 5를 더한 후 3배를 해요. 자, 3배 할 때는 가로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3배를 해줍니다. 3배를 했더니 자, 원래 구하라는 답은 자, 어떤 수가 x에 자, 4배에서 자, 5를 더한 겁니다. 이 값입니다. 이게 원래 구하라고 했던 수. 자, 이것보다 6 이상 커졌다. 네. 자, 이거보다 6 이상이니까 플러스 6 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입니다. 6 이상 커졌다. 자, 어떤 수 x로 어떤 수로 알맞은 거. 이거 부등식 풀면 되겠습니다. 전개시켜 보면 3x 더하기 15가 되고요. 3x를 넘겨서 양변 이렇게 빼주면 여기 x만 남고요. 이거 더하면은 11인데 11은 좌변으로 넘겨서 15에서 빼주면 4.
부동화 안 바뀌었기 때문에 x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알맞은 것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4. 자, 나머지는 다 4보다 큽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출발 시각까지는 꼭 20분의 여유가 있다고 한다. 이 사이에 약국까지 분속 200m로 걸어가서 약을 사오려고 하는데 약 사는데 5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때 약국은 역에서 몇 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는가? 자, 약국은 여기서 약국까지의 거리, 자, 거리를 x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x미터.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자, x미터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 옵니다. 시간은 20분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자, 약 사는데 5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은 20에서 5를 뺀 15분입니다. 15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분속 200m로 가요. 그러면 그 시간을 구해보면 갈 때 걸린 시간.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자, 분속 200이고요. 거리가 x이기 때문에 200분의 x. 자, 올 때도 똑같죠. 더하기 200분의 x. 그래서 이 총 시간이 15분 이내가 돼야 돼요. 작거나 같다 15분. 자,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양변에 200을 곱해보면요. 자, 여기 200 곱하면은 3000 이렇게 됩니다. 3000이 되고 2x가 300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로 나누면 x는 15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이는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영화, 책, 뮤지컬 관람 등의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한다. 한 달에 아르바이트 비용이 75%를 사용한다고 하고 사용하지 않은 돈이 최소 8만 원이라고 한다. 은영이 아르바이트 비용은 최소 얼마인가? 아르바이트 비용이요. X1이라고 하겠습니다. X1. 그러면 75%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럼 남는 게 25%가 되겠죠? 100에서 75를 빼면 25니까 전체 X1 중에서 25%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X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돼요. 25. 남는 돈이 최소 8만원. 최소 8만원이니까 8만원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8만원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거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5 이거 나눠보면 4분의 1과 같고요. 4 곱해보면은 4, 8, 30이니까 32만원. x는 최소 32만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cm인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밑면과 수직으로 뚫으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커진다. 이와 같은 구멍을 최소한 몇 개를 뚫어야 구멍 뚫린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처음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2배보다 커지는지 구하시오. 자, 구멍을 X개를 뚫는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뚫을 때 넓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저 하나를 뚫으면은 일단은 자, 여기서 요만큼 원기둥의 옆넓이만큼 자,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 밑넓이만큼은 줄어듭니다. 이거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옆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주면 돼요.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자, 둘레의 길이는 2πr입니다. 그래서 2π가 돼요. 둘레의 길이가 2π가 되고 높이는 이거 8이 되죠. 그래서 곱해보면은 2π는 16π. 자, 요만큼 늘어나고 요 밑넓이만큼은 줄어듭니다. 두 개. 여기 밑넓이가 파이 r제곱 이렇게 돼서 1 곱하기 자, 1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파이니까 파이. 자, 이것도 빼주고 요 밑에 아래쪽도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16파이에서 2파이를 빼주니까 14파이. 이렇게 돼요. 구멍을 하나 뚫으면은 자, 건널비가 14파이만큼 커집니다.
이제 식을 세워 볼게요. x개 구멍을 뚫었다고 하면은 넓이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건널비가요. 이 넓이가 8 곱하기 8 64인데 정육면체니까 이게 6개가 있죠. 자, 6 곱하기 64. 자, 여기에서 더하기. 하나 뚫을 때마다 14파인데 x개를 뚫으니까 여기 x 곱하면 14파이 곱하기 x.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처음 정육면체 건널비의 2배보다 커진다. 자, 크다. 처음 요거의 2배죠. 2 곱하기 6 곱하기 64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덩어리로 보고요. 이렇게 넘겨서 빼주면은, 이렇게 빼주면은, 이게 2개 있는 건데 하나 사라지고, 그냥 1개만 남겠죠. 이렇게 빼주면은, 6 곱하기 64만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x를 구하려면 14파이로 나누면 됩니다. x는 14파이분의 6 곱하기 64. 자, 2로 나눠보면요. 분자분모를 2, 3, 6, 2, 7은 14 이렇게 되고요. 자, 더 이상 안 되죠. 그리고 파이 값을 3으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파이 3 대입하면 요 3하고 이렇게 약분됩니다. 그러면 x는 7분의 64인데 7로 나눠보면 7, 9, 63에 1이니까 .xx 9.xx 이렇게 되기 때문에 x값은 10 이렇게입니다. 답은 그래서 구멍을 10개 뚫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축구부의 전체 학생 수로 가능한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시오. 전체 학생 수입니다. 수경중학교 축구부의 1학년 학생 수는 12명이고 1학년 학생 수는 12명이라고 주어졌고요. 이는 전체 축구부 학생 수의 18을 더한 후 5분의 1배한수보다 크다. 전체 축구부 학생을요. 여기 구하고자 하는 거 x명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거는 자, 1학년 학생이 12명인데요. 이거는 전체 학생의 18을 더해요. 18을 더하고 5분의 1배를 합니다. 곱하기 5분의 1. 자, 이거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크다.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나조건 보면 축구부 1학년 학생 수에서 2학년 학생 수를 뺀 수. 1학년 학생 수는 12명이라고 주어졌고요. 자, 2학년 학생 수는 아직 모릅니다. 이는 전체 축구부 학생 수의 10분의 1배한 수보다 작다. 10분의 1 전체 축구부 학생 x니까 10분의 1x 이거보다 작다인데 일단 2학년 학생 수를 모릅니다. 다조건 좀 볼게요. 축구부 2학년 학생 수는 그랬어요. 전체 축구부 학생 수에서 자, x에서 2를 뺀 후 2분의 1배한 수와 같다. 자, x에서 2를 빼고요. 2를 빼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합니다. 이렇게 곱하는 수 같아요. 여기 2학년 학생 수예요. 2학년 학생 수. 자, 2학년 학생 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식을 자, 요 구한 걸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을게요. 1학년 학생 수에서 2학년 학생 수를 뺀 거 2분의 1에 x-2. 자, 이거를 뺍니다. 그러면 식을 써보면 12 빼기 자, 2분의 1에 x-2가 되고요. 자, 얘는 축구 학생 수를 10분의 1배수 이거보다 작다. 10분의 1x보다 작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x값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을 먼저 풀어보면요. 5를 곱하면 양변에 5를 곱하면 여기는 60이 되고요. 18을 1로 넘겨서 빼주면은 x가 되겠죠. x가 42보다 작다. 그래서 x가 4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등식도 풀어보면 분모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10을 곱하겠습니다. 10 곱하면은 120. 여기 10 곱하면 약분되고 5가 남죠. 자, 5가 남는데 분배해줍니다. 마이너스 5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좀 플러스 10. 자, 우변에 10 곱해주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5x로 넘겨면 6x 되고요. 120 더하기 10이니까 130. 그래서 6으로 나누면 x가 6분의 13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130을 6으로 나눠보면요. 6, 2, 12. 10이니까 6, 1은 6. 40이니까 수점 찍고 6, 6, 36.
21.6 땡땡땡 이렇게 이거보다 크니까 x값은 22부터 되겠죠. 그러니까 x값이 될 수 있는 게 22, 23 땡땡땡땡에서 42보다 작으니까 41까지 됩니다. 이렇게 41. 그래서 학생 전체 학생 수로 가능한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 최대값이 41이고 최소값이 20이죠. 41에서 21을 뺍니다. 빼면은 19. 최종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늘이는 도서관에서 집까지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2km를 걸어서 총 1시간 30분 이내로 돌아왔다. 갈 때와 올 때 선택한 길이 같다고 할 때 도서관과 집 사이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도서관하고 집까지 거리 x 킬로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갈 때는 시속 4로 가요. 그럼 시간을 구해보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갈 때 걸린 시간이 속력은 4, 거리는 x니까 4분의 x가 되고요. 자, 올 때는 거리는 똑같이 x고요. 시속 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속력이 2분의 x. 그래서 총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지금 다 시속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바꿔보면 30분은 2분의 1시간이죠. 그래서 2분의 3시간 이렇게 돼요. 자, 이게 30분 이내 이수.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 2분의 3시간 이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양변을 4를 곱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면은 약분되고 4, x만 남고요. 여기 4 곱하면 2x, 여기 4 곱하면 6. 3x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3으로 나누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거리는 몇 킬로미터 이하냐? 2k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는 시속 3km로 가고 B 지점에 도착하여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속 4km로 A 지점에 왔더니 걸린 시간이 64분 이하였다. A, B 지점 사이의 최대 거리를 구하라 이겁니다. 지금 단위가 시속 3km이고 시간이 64분. 자, 시간은 이렇게 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위를 좀 맞춰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64분은 자, 이거 시간으로 바꾸려면 64를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식을 써볼게요. 자, A, B 두 지점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거리는 안 나왔습니다.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를 x 킬로미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고 자, 갈 때는 속력이 3입니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돼서 3분의 x. 그 다음에 10분 쉬었습니다. 10분인데 이것도 시간으로 바꾸면은 6분의 1시간 이렇게 돼요. 60으로 나누면 시간 6분의 1. 그리고 다시 시속 4km니까 이렇게 올 때는 시속 4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4분의 x. 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아까 시간으로 따지면 60분의 64시간 이하. 60분의 64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만족하는 x값 범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분모를 좀 없애 볼게요. 분모 없애려고요. 60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60 곱하면 3 약분되면 20이니까 여기 20x 되고요. 여기 60 곱하면 10. 자, 여기 60 곱하면 이거 약분되면서 15입니다. 그래서 15x. 여기는 64. 20x, 15x 더하면 35x가 되고요. 10 넘어가서 빼주면 54. 그럼 x는 나누면 되겠죠? x값은 35분의 54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약분은 안 되고요. 이거 직접 나누겠습니다.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54를 35로 나눕니다. 자, 1 하고 소수점 여기 찍겠죠. 1이면은 35.
빼주면 이렇게 되고요. 5 정도 될까요? 5, 25에 3, 5, 15, 16, 17 이렇게입니다. 빼주면 1, 5, 0 이렇게 되고 175니까 하나 작은 4 이렇게 보면 4, 5, 20에 3, 4, 10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또 1, 0, 0 이렇게입니다. 여기가 3까지는 안 되고 2 되겠네요. 2 해주면 7, 0, 3, 0, 0 이렇게 되는데 소수점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여기서 반올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올림 하면은 1.54 최종 답은 1.5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 팔다가 반찬이 잘 팔리지 않자 판매가에서 1,500원을 할인한 가격에 팔았더니 한 개당 300원 이상이 손해가 났다. 반찬 한 개당 원가는 최대 얼마인지 구하시오. 하나당 원가를 X1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X1.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원가에 50% 이익을 붙여서 자 정가를 정한 거죠. 팔았으니까 이제 정가를 구해보면 정가는 원가 X1에 X에 50% 이익 그러니까 X 곱하기 50%는 100분의 50이 되겠죠. 자 요거 약분되고 요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X 더하기 X에서 2분의 3X 요 가격이 정가가 됩니다. 근데 팔리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1,500원을 할인해서 팔았어요. 최종 판매 금액, 최종 할인해서 판매한 금액이 요 값에서 1,500원을 뺀 겁니다. 2분의 3x에서 1,500원을 뺐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 이게 최종 판매가입니다. 300원 이상이 손해가 났다. 그럼 이익이나 손해는요, 이 마지막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주면 돼요. 자, 원가가 X입니다. X를 빼주면 요 값이 만약에 플러스면은 이득이고 마이너스면 손해입니다. 근데 300원 이상이 손해가 났다. 일단 300원의 손해면 마이너스 300 이렇게 되면 요 값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300원의 손해가 되는 건데 300원 이상이 손해가 났다. 예를 들어 400원, 500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50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300 이상의 손해니까 이렇게 는도 붙어야 되겠네요. 자,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3x 빼기 x 해주면 2분의 1x가 되고요. 1500로 넘기면 플러스 1500 돼서 1500에서 300 빼면 1200 이렇게 되고 양변 2 곱하면은 2400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원가는 최대 24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자 가게에서 모자를 원가에 60% 이익을 붙여 팔다가 모자가 팔리지 않자 판매가에서 3,000원을 할인한 가격에 팔았더니 한 개당 1,200원 이상의 손해가 났다고 한다. 모자 한 개당 원가는 최대 얼마인지 구하시오. 한 개당 원가를요,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정가를 구해볼게요. 정가는 자 원가에 여기다 이익을 붙이면 되는데 60% 이익을 붙인다 그랬어요. 60%는 100분의 4, 60이니까 100분의 60 곱하기 X 해준 게 정가가 됩니다. 정가고요. 여기서 3,000원을 할인해서 판매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가 되겠죠. 판매가, 할인 판매가입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100분의 60x 빼기 3,000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더니 1,200원 이상의 손해가 됐다. 원래 자, 이익 구하려면요, 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x 플러스 100분의 60x 빼기 3,000원. 자, 판매가에서 원가인 x를 이렇게 빼주면 자, 빼주면 이게 이익인데, 자, 이게 플러스 값이면 이익이고, 마이너스 값이면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1,200원 이상이 손해니까 1,200원이니까 마이너스 1,200원 이렇게 되고요. 요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300원 또는 마이너스 1,400원 이런 게 돼야 돼요. 이 값은 이것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x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자, 분자분모에 0 하나씩 지우고, 자, 양변에, 자, 11 곱하기 이거 먼저 넘길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3000 돼가지고, 1800 이렇게 되겠네요. 1800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10을 곱하겠습니다. 10 곱하면은 6x. 20 곱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6으로 나누면, 6, 38이니까 3에 0이 3개 붙어서 3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 얼마냐? 최대 3000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 앞의 문구점에서는 공책 한 권의 가격이 7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550원이다. 할인 매장에 가려면 왕복 버스 요금이 1,400원이 들 때 공책을 몇 권 이상 사야만 할인 매장에 사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공책을요, X권을 산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구점에서 살 때의 가격이 있고, 자, 할인 매장 가서 살 때의 가격이 있겠죠. 자, 문구점은요, 공책 한 권의 가격이 700원이에요. X권 사면은 700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할인 매장에서는 550원입니다. 자, 550원 곱하기 X.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는데 교통비가 들어요. 교통비가 1,400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되는데, 자, 할인 매장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할인 매장이 유리하다는 거는 가격이 작아야 되겠죠. 이 값이 더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551로 넘겨서 빼주면은, 700에서 550 빼면 150이니까, 150X가 되고요. 여기 1400. 그 다음에 양변 공 하나씩 지우고요. 나눠보면 X가 15분의 140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140을 15로 이렇게 나눠보면요. 9 해볼까요? 9. 5, 9, 45. 9 이런 거니까 135. 하고 50. 점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9점 뭐뭐보다 커야 됩니다. 커야 되니까 x는 10이 되겠죠. 10건 이상. 답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 앞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다. 할인 매장에 가려면 왕복 1,600원이 들 때 아이스크림을 몇 개 이상 사야만 할인 매장에 사는 것이 유리한가? 자, 아이스크림을요, 자, X개를 산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집 앞에 가격. 집 앞에 하고 할인 매장. 자, 가격을 볼게요. 집 앞에서는 한 개에 1,000원인데, X개를 구입하면은 1000X가 되고요. 자, 할인 매장은 600원인데 교통비가 줍니다. 600원짜리 X개 사니까 600X. 더하기, 교통비가 1,600원. 이렇게입니다. 자, 할인 매장에 사는 게 유리한 거니까요. 이 가격은 더 싸면 됩니다. 이렇게.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이걸 넘기면, 600X 이렇게 넘어가서 빼주면, 400X 이렇게 되고요. 400으로 나누면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5개부터가 유리한 상황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수박 인터넷 음원 가게에서는 회원과 비회원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다운로드 비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자, 회원은요, 연회비가 8,000원이고 한국당 300원. 비회원은 연회원은 없는데 한국당 3,000원. 이 음원 가게에서 1년에 최소 몇 곡을 다운로드해야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1년에 최소 몇 곡. 자, X곡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회원일 때와 비회원일 때의 가격을 보면, 자, 회원일 때는요, 기본 연회비가 8,000원이 있고요. X곡을 다운로드 받으면 한국당 300원이니까 300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비회원인 경우는 연회비는 없고, 그냥 한국당 3,000원이니까 3,00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거. 자, 회원이 유리하다는 거는 가격이 싸면 되겠죠. 가격이 비회원보다 싸지는 거. 자,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풀어보면,
300x. 자, 일단 공을 두 개씩 지울게요. 양변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공이 두 개씩 지워지겠죠? 이렇게 하고 3x를 넘겨서 여기서 빼주면은 27x 이렇게 되고 여기는 80. x가 27분의 80 이렇게 됩니다. 자, 요 값이요. 80을 27로 나눠보면 3까지는 안되네요. 2. 자, 27은 14. 2, 4니까 5 이렇게 되고 2, 6, 0 점 찍고 뭐 9 정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2점 x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보다 큰 거니까 x는 3. 그래서 답은 세 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A 인터넷 서점에서는 회원과 비회원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배송료를 구분하여 받고 있다. 회원은 연회비 5,000원에 1회당 500원이고요. 비회원은 연회비는 없고 1회당 2,000원. 이 서점에서 1년에 최소 몇 회를 주문해야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자, X회를 주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회원일 때의 가격. 회원일 때는 기본 5,000원이 있고요. 더하기 500x 500원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회원인 경우는 그냥 연회비 없고 2000x가 되겠죠. 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유리하다는 거는 가격이 싸야 돼요. 가격이 더 싸지는 경우. 자,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500x로 넘겨서 빼주면 1500x 이렇게 되고요. 5000 x는 1500으로 나누면 1500분의 5000 이렇게 되겠죠. 공 두 개 이렇게 지워지고 5로 나누면 5, 35 여기는 10 3분의 10 3분의 10은 3.xx x는 4 답은 4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10, 그 다음에 6a cm일 때 a 값 중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삼각형이 될 조건은요. 어떤 두 변의 합이 나머지 한 변보다 커야 됩니다. 항상. 어떤 게 예를 들어 제일 큰지 알면은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제일 큰 것보다 크면 돼요. 근데 모를 때는 세 개 다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a가 제일 크다고 하면요. 나머지 두 개 더한 거. 요 값이 a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 10 더하기 6이 16이죠. 16은 a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이 제일 클 수는 없죠. 여기 10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건너뛰어도 되고요. 자, 10이 제일 크다면 나머지 두 개 더한 거. 6 플러스 a가 10보다 커져야 돼요. 이렇게 돼서 이거 두 개 만족하면 됩니다. a는 16보다 작으면 되고 여기서 6 넘겨서 빼주면 4. 그러니까 a는 4보다 커야 돼요. a는 4보다 커야 되고 16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연수니까 5부터 되겠죠. 5, 6, 7, 땡땡땡에서 15까지 되겠네요. 개수입니다. 개수 직접 세도 되고요. 연속한 정수 또는 연속한 자연수 개수 세는 방법은 맨 마지막 거에서 처음 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돼요. 15에서 5 뺀 다음에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1. 자연수의 개수는 1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각각 2x m, 1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그림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꽃을 심고 있다. 아직 꽃을 심지 않은 삼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를 20제곱미터 이하로 하려면 x의 값이 최대 얼마 이하인지 구하시오. 자, 요 넓이가요 2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쪽 길이를 구해보면 이쪽 길이는 이 전체 길이가 여기 2x입니다. 2x에서 x도 빼고 3도 빼면 되겠죠. 2x에서 x 빼면 x, 거기 3을 빼면 x 빼기 3 이렇게 되고요. 높이는 요 높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넓이를 구해보면 밑변의 길이가 x-3 곱하기 높이가 10 그다음에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줍니다. 이 넓이가 22야.
이해하니까 작거나 같고요. 20.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이 10으로 나누면 사라지고 여기 2대고요. 양변 2 곱해보면 사라지고 여기가 4. 그래서 3,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되니까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x 값은 최대 얼마냐면 최대 7이 되겠네요. 7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 여기 지금 단위가 써있죠. 이때는 그냥 x를 7만 써야지 더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변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삼각형 APM의 넓이가 36제곱cm 이하가 되도록 APM 이겁니다. 여기가 36제곱cm 자, 이하가 되도록 변 BC 위에 점 P를 정하려고 할 때 이거 P를 정합니다. 점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곳에 점 P를 정하면 되는지 구하죠. 자, 이 길이가 x라고 하겠습니다. x cm라고 하고요. 자, 이 넓이를 x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안쪽에 있는 넓이는요, 이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 바깥쪽에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 3개를 빼주면 돼요. 자, 한번 구해볼게요. 전체 넓이는 8이고 10이니까 곱하면 되겠죠. 80에서 빼기. 자, 요 삼각형 넓이. 요거는 자, 여기가 중점이니까 이거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겠죠. 여기서 4, 4. 넓이는 1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0 되고요. 빼기 요 삼각형 넓이. 여기는 가로 길이가 10입니다. 10에서 x를 뺀 10-x가 돼요.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2분의 1 먼저 곱하면 2가 되겠지. 2 곱하기 10-x 2에 10-x가 되고요. 자, 요쪽 넓이는 8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4x. 자, 요 값이요. 넓이가 이제 요 넓이가 되는데 이게 36 이하이다. 3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입니다. 요거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80에서 20 빼면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빼주면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 40 되겠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40.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x. 거기서 4x를 빼주면 마이너스 2x. 자, 우변은 36. 마이너스 2x를 우변 넘어가면 2x 되고요. 36 넘겨서 빼주면 4. 2로 나누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cm 이상이냐면 2cm 이상. 2cm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다음 그림과 같은 규칙적으로 겹쳐 놓았다. 색종이가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가 30일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색종이를 몇 장 이상 붙여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한 장을 놓으면은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자, 색깔 좀 볼게요. 자, 2장을 넣으면, 다음에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만 보면 이 부분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 부분만.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장 넣으면 늘어난 부분만 보면 마찬가지로 요만큼만 늘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자, 요 부분만, 요 모양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넓이가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고요. 그 다음은 자, 요 넓이는 여기 요 부분 넓이가 여기 절반이니까 1 곱하기 1에서 1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라면 3. 그 다음에 3이 늘어나요. 그 다음 또 하면은 3. 그러니까 처음에만 4고 그 다음에 3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색종이를 X장을 붙인다고 치면요. 이렇게. 첫 번째만 4고 나머지 x-1장은 3씩 늘어나요. 그럼 넓이가 4 더하기 3 곱하기 x-1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넓이가 30일 이상 이렇게 되면 돼요. 자, 이렇게 돼서 풀어보면은 이거 전개시키면 3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더해주면 1 31이고요. 1 빼주면 30, 3으로 나누면 x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자, 10장 이상 붙이면 됩니다. 답이
10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금물 200g에 물 100g을 넣었더니 농도가 8% 이하인 소금물이 되었다. 처음 소금물의 농도는 최대 몇 %인지 고라. 자,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X%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 X% 소금물 200g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 여기에 물 100g을 넣은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농도를 구해보면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이기 때문에 전체 소금물은요. 여기 200g 있던 거에 물 100g 더했으니까 300g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이제 소금. 소금은 여기에만 있죠. 물에는 소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요. 소금은 구하는 공식이 소금물 곱하기 농도에 주면 됩니다. 200 곱하기 100분의 x 해서 약분되면은 2x. 소금이 2x예요. 이렇게입니다. 자, 이 농도가 8% 이하. 8%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8%면 100분의 8이 되겠죠. 8% 이하다. 부등식을 풀어보면요. 양변에 300 곱하면은 사라지고 여기는 곱하기 3만 남겠죠. 그 다음에 2로 나눠보면은 4가 되니까 x는 4, 3, 12.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 12% 이렇게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도가 18%인 소금물에 물 60g을 넣었더니 농도가 15%인 15% 이하인 소금물이 되었다. 처음 소금물의 양은 최대 몇 g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자, 처음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보겠습니다. xg. 그러면 처음에 좀 18% 소금물 xg이 있고요. 자, 여기에 물 60g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도를 구해서 농도가 15 이하라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소금의 양을 좀 구해보면요.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기 때문에 x 곱하기 100분의 18 이렇게 돼서 100분의 18 0.18x가 돼요. 소금의 양입니다. 그럼 농도를 이제 구해볼게요. 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입니다. 소금물은 기존에 했던 게 여기 x에다가 물 60g 더해서 전체가 x 플러스 60이 되고요. 자, 소금의 양은 여기에만 있죠. 자, 이거 물은 소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0.18x. 자, 이게 농도인데 15% 이하 이렇게 작거나 갖고 15%면 100분의 15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여기에 곱해볼게요. 분모. 자, 이걸 다 곱해보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100 곱해주면 18x가 되고, 자, x 플러스 60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15x 더하기, 자, 60 곱하기 15, 9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15x를 넘겨서 빼주면은 3x가 되고요. 3으로 또 나누면 x는 3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대 300g. 답이 최대 300g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의 소금물 350g과 18%의 소금물을 섞어서 14% 이상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18% 소금물은 최소 몇 g을 섞어야 되는가? 자, 18% 소금물을 xg 섞는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에 12%의 소금물 350g이 있고요. 자, 더하기. 여기는 18%의 소금물 xg이 있습니다. 자, 이걸 더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4% 자, 이하.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금물은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350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자, 소금의 양. 자, 농도 문제는 소금 중심으로 풀 때가 제일 잘 풀립니다. 소금의 양을 구해보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렇게 돼요.
350 곱하기 100분의 12 이렇게 됩니다. 자, 공 하나씩 지우고요. 이렇게 또 2로 나누면 5, 6 이렇게 되고요. 또 5로 나누면 7. 그래서 6, 7은 42. 여기 소금은 40이고요. 자, 여기는 소금이 x 곱하기 100분의 18이니까 0.18x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전체 합쳤을 때 소금의 양은 두 개 더해주면 되겠죠. 42 더하기 0.18x. 그래서 이제 농도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써보면요.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입니다. 350 더하기 x분의 42 더하기 0.18x. 이 값이 작거나 같다 14%니까 100분의 14. 자, 이렇게입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들을 둘 다 곱하면 이렇게 대각선 곱한 것끼리 같아져서 여기 100을 곱해보면은 4200 플러스 여기 1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350 곱하기 14죠. 14 이렇게 해보면 0 하나 있고요. 4, 5, 20에 3, 4, 10이니까 14. 그 다음에 0 하나 있고 5, 3.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4, 9, 0, 0. 4900. 그 다음에 여기 x랑 곱한 거는 14x. 14x로 넘겨서 빼주면은 4x가 되고요. 4200 넘겨서 이렇게 빼주면 여기서 이거 빼면은 700. 그래서 x는 4분의 700 이렇게입니다. 700을 4로 나눠보면 4, 1은 4, 30이니까 4, 7은 28, 20이니까 4, 5, 20, 175가 되네요. 그래서 x는 17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 175. 근데 제가 부동호 아까 잘못 썼네요. 14% 이상인데 제가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부동호만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도 풀이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x는 최소 17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의 소금물과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농도가 18% 이상인 소금물 320g을 만들려고 할 때 그랬습니다. 자, 15%의 소금물. 자, 양이 안 나왔어요. 근데 15%의 소금물을 최대 몇 g을 섞어야 하는지 구하시기 때문에 이 15%의 양을 xg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xg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에 20%의 소금물. 자, 섞었는데 섞어서 소금물 320g을 만든다고 했어요. 둘이 합쳐서 320g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320의 x를 뺀 320-x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농도가 18% 이상, 18% 이상 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금 양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x 곱하기 100분의 15 0.15x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이거 곱하기 100분의 20 0.2가 되겠죠. 0.2 곱하기 320-x 이렇게 되고요. 소금물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더하면 소금물은 320이 될 거고 소금은 이거 두 개 더한 양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식을 써보면 자,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인데 둘이 합쳤을 때 소금물이 320이 되고요. 합쳤을 때 소금은 요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전개시켜 보면 64 이렇게 좀 마이너스 0.2x 이거 두 개 더해 보면은 64고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0.15에서 0.1을 빼면 마이너스 0.05 x 이렇게 됩니다. 자, 농도가 18% 이상 크거나 같고 18%면 100분의 18.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변에 10을 곱해서 이렇게 공 하나씩 지우고요. 그 다음에 10과 31을 곱해보면 이렇게 10이 이쪽에 곱해집니다. 640 마이너스 0.5x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32와 18을 곱하면 되겠죠. 32 곱하기 18 이렇게 해보면 28은 16에 38은 24니까 25가 되고요. 여기 2, 3, 5, 7, 6, 576 이렇게 돼요. 그래서 0.5x로 넘겨주면은 0.5x 플러스 0.5x 되고 576을 넘겨서 640에서 뺍니다. 576을 이렇게 빼보면은 64 이렇게 됩니다. 64가 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해보면 x만 되고요. 여기 2 곱하면 128. 그러니까 12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대 128g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